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 광고에서 쇠퇴하는 일본 선진국으로 격상된 한국, 코로나 시대 방역 실패와 경기 침체로 일본의 국력자화라는 제목의 대학 교수가 쓴 기고문을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 쇠퇴라는 부정적 용어를 쓰는 것은 결례라는 비판이 있자 곧바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있었던 이 일을 일본 언론이 지금 일본이 쇠퇴한다는 가짜 뉴스 퍼뜨리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혐한 결집을 하는데요. 이 기사에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도 한일전에서 승리한 후 한국에서 영웅이 되어 언론에 안 나오는 날이 없다며 김연아 선수처럼 CF 광고료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반일 현수막을 내걸었고 선수촌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다고 선전하며 따로 도시락을 만들었다고 아직까지도 사골 우리듯 우리고 또 우리고 마르고 닮도록 혐한 결집을 시도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 야후재팬 국제면에 많이 읽은 기사와 댓글 많은 기사 둘 다 탑5 안에 든 기사가 한국인으로서 너무 창피했었던 도쿄올림픽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프리랜서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인지 아님 일봉인지 모르겠으나 억으로 확실히 끌어서 댓글이 폭발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망한 자국 올림픽에 집착을 하며 잊을만 하면 한국 끌어들여 혐한 조장을 하는지 내부의 불만을 한국으로 계속 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응 함께 보시죠. 선진국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제대로 자립해줬으면 한다. 불리할 때만 일본에 다가오는 그 자세는 고쳐졌으면 좋겠다. 한국 정부의 가짜 뉴스에 속아 일본이 정말 멸망할 거라 믿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한국인이 많다. 국민 감정부터가 적이구나 싶다. 적이라면 적답게 불리한 일이 생겨도 우리나라에 빌붙지는 말아야 되잖아. 일본이 수출 관리 강화를 좀 했다고 난리 개우들갑 떨기나 하고 고순도 반도체 소재 유출에 명확한 답변은 하지도 않고서는 화이트리스트로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도 선진국 일본 시스템 멸망 꿈꾸고 있냐? 한국에서 반일 교육이 시작된 건 종전 직후부터 처음에는 이승만 정권이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표현하기 위해 합병 중에 항일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교육을 시작한 게 계기다. 이승만 자체가 악랄한 정치 끝에 대량 학살 등을 지시했기 때문에 실추된 명예로 인해 일본 통치 시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그런 풍토가 사회적으로 정착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세대와 같은 반일 교육을 받은 후 군사 정권 타도를 내걸고 학생 운동을 한 세대에서 단숨에 반일 사상이 증가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부모부터 자식까지 선생에서 학생까지 한국 국민 총출동해서 반일이 되었다. 지금도 친일파의 단죄는 당연시해서 일본인의 악역은 드라마에서나 애니메이션에서나 공영방송에서 맘대로 방송을 하고 있고 위안부나 징용공도 드라마에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방송을 하니 국민들을 분노시키고 반일을 조장하는 것이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자고 하는데 무리다 무리.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우위에 있는 걸 강조해 자국의 국익을 손상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다. 일본이 온화한 태도를 보이면 지들 맘대로 제멋대로 일본은 의사표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한국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우방도 아니고 손해만 끼친다고 생각한다. 안보에 관해선 미국과의 관계로 유지하면 되는 거고 미국이 포기하면 일본도 따라하면 된다.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입장을 추구하는 것 같다만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도 미묘하고 다음 대통령은 현재 한국에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국이 궁지에 몰리지 않을 것이다. 벌써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확실히 한국은 발전했다. 저 나라 역사상 최고 시점이라 해도 좋을 듯. 그러나 비교 상대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 지구 침공할 때 베지터와 크리닝을 비교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을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보자면 웃기지도 않는다. 보통 일본인이라면 한국의 정치 상황이 최악이라도 한국이 망한다고 기뻐하거나 조금이라도 까가내리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저 나라는 성품이 야비하고 그런 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세계 최초 자칭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A클래스, 화이트리스트 나라가 아닌 국가다. 선진국 취급해주면 좋은 거야? 관세 감면이나 비자 면제 확인 기준이라든지 그 나라가 선진국 기준에 맞는지를 판별하고 계속 지속될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주변국들이 자국보다 강국이라는 건 위협이 되겠지. 그럴 땐 자신도 더 강해지려고 노력할 텐데 이건 뭐 상대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하며 행복 회로에 젖어 현실에서 도망이나 치고 옆나라라는 놈들이 말야. 그럼 일본한테는 뭐가 유리할까? 저 나라가 이대로 현실 도피해주는 게 국익이다.
일본의 안보 위협은 북한과 중국, 방파제가 적국이 되는 것도 곤란하므로 지금 바로 저 나라를 잡아두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도 이 두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외면하고 근거 없이 자화자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옆 나라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사람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고친다는 말처럼 일본도 경제, 외교, 국방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이렇게 말하는 건 단순히 일본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둘러싸여 먹힐 거라는 걸 알고 일본과 싸우고 싶어서 그런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불쌍한 놈들이라거나 단행하면 좋은 거 아닌가 등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우리도 싸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쟤들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긴 적이 없다. 일단 이기고 싶다는 생각만 있다. 그리고 주변 나라 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여기는 게 지들 동포국가를 제외하면 일본이다. 쟤들의 망상 세계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보복하고 싶고 배갚아주고 싶고 일본을 지배하고 싶고 이게 바로 저 나라가 살아가는 활력, 원동력이다. 이런 거야 맘대로 생각하라겠지만 만약 유사시 그런 일이 발생해 한국만 상대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때 북한과 중국이 참전하기에 일본만 귀찮아진다. 일본이 쇠퇴하면 미를 신용보증해주는 나라는 어딜까? 미국에서도 해주지 않는데 어디서 할래? 지금이라도 보험을 들어둬라. 하하. 한국 정부는 정치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위에 있다. 나쁜 것은 모두 일본이다. 우리는 선진국. 이런 보도를 해대며 국민을 세뇌하고 있다. 진짜 사실을 보도하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깐 북쪽에 있는 육군을 강화하기보다 최근에는 일본을 의식해 항공모함이라든지 구축함 등 해군 예산을 올리고 있는 상태라서 쟤들의 바로 격앙되는 민족성을 고려하면 저 나라와 싸움에 대비하는 게 낫다. 국교를 단절하고 저 나라에 대한 신용공여라든지 다 정지시키고 경제적으로 몰아붙이면 손쉽게 나라를 박살낼 수 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봐도 쇠퇴하는 건 저 나라 같은데 유감스럽지만 일본은 주가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주가 호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만 하나의 지표다. 들은 정보라서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란이 자국산 가전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을 그만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래도 원유 대금 때문이겠지. 일본의 신문 보도처럼 지불했다는 사실을 이란 측이 말하지 않았기에 대한 조치로 수입 금지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저 나라는 10년 지나지 않아 북한의 일부가 될 테고 20년 후에는 중국의 반도가 될 테니 그게 좋을지도 모른다. 주가로 말하자면 코스피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최고치가 나왔기 때문에 비교는 어렵겠지만 저축해서 주식 투자하는 일본인과 빚으로 투자하는 저 나라 사람과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 돈이 넘쳐나서 한국도 주가는 호조 상태다. 외국 세력이 자금을 빼버리면 정말 위험해지지. 한국 사람들은 자국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금으로 이루어진 걸 아는 사람은 적다. 코로나로 인한 금융 완화를 이어온 미국이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충분히 알겠지.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한국은 초조해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벌써 늦었다고 생각한다. 원이 하락하고 있고 과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1달러 1200원 넘은 시점부터 단번에 수직으로 하락한다. 지금 1171원이다. 2019년에서 2020년 초에 걸쳐 어떻게든 극복했다만 이번에는 무리겠지. 일본은 실제로 붕괴 따위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붕괴되고 있다면 각 나라들은 일본과 거래 같은 거 하지도 않을 테고 중요한 시장으로 보지도 않을 테지. 적어도 한국보다 신뢰성도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처럼 비참하지도 않다. 외환 위기조차 온 적도 없다. 일본 붕괴론을 망상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정도.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계속 답보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 경제는 일본은행의 뒷받침이 없으면 국제적으로 헤쳐나갈 수도 없고 그 나라 물건 수출도 일본 소재가 없으면 팔지도 못하는데 이해가 안 되나? 한국이 망해도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일본이 망하고 일본의 메가뱅크 후원이 없어지면 무역도 하지도 못하고 파탄 나는 게 내수가 적은 한국이니까 한국이 없어도 일본은 일본 그대로다. 근데 일본이 없어지면 한국도 없어진다. 저 나라 국민은 불매운동의 열광, 일본이 관리 강화 조치한 물자들도 국산화할 수 있었다고 자랑, 보이콧으로 일본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크게 기뻐함, 대립해서 곤란해하는 건 일본이라고 공언함. 그런데 왜 문재인은 필사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호소하냐? 별로 뉴스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한국 경제가 진짜로 위험하다. 첫째, 비정상적인 투기. 빚을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해서 빚이 3조엔까지 늘어났다. 청년층은 가상통화 투기를 열심히 하지만 한국 정부가 가상통화 시장에 규제를 걸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하룻밤에
3천억이 날아갔다. 당연히 전부 빚이지. 그리고 결정타는 FRB의 연내 금리 인상 선언. 현재 1달러 1170원까지 하락하고 있지만 아마 1200은 확실히 넘을 거다. 디폴트가 황색 신호지만 달러 금리 인상에 따라 달러 강세가 될 테니 반드시 원화 약세가 된다. 로이터도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지금 일본은 한국과 엮이지 않는 게 좋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일본을 끌어들여 같이 침몰하려 들 테니까. 한국은 외환 위기로 IMF 관리하에 들어간 사건조차 일본 탓으로 하고 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야. 자국 경제가 위험에 도달한 것을 은폐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백일화에 드러난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진흙으로 만든 배는 침몰할 뿐이다. 일본은 그냥 느긋하게 지켜보면 된다. 무시해라, 엮이지 마라 등등. 중국이 망해가는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중국과의 경계선이 바로 옆에 생겨버린다. 그렇게 되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곤란해진다. 일본도 좋은 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국은 더 심각하다. 그리고 큰 차이가 일본은 경제적으로 어딘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다. 그에 비해 한국은 기술과 소재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다. 자기들이 의존하고 있는 상대를 적대시하고 외면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일본인보다 월급 많다고 웃고 있냐? 머리에는 법적 최저임금을 써 붙여놓고 근데 그 법이 지켜지고 있다면 그것도 무섭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한국 경제는 재밌네. 쇠퇴한다거나 역전한다거나 마음대로 말하게 냅둬도 괜찮다. 그것보단 대신 차압이라든지 은행 신용정지 같은 거 걸어줄까? 옆 나라 사람은 전문가, 정치인을 포함해 실제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현실로 믿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자극하는 싫어하는 일본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생각대로 기사를 써제껴서 그걸로 열등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옆나라를 응원한다. 그렇게 신이 나서 일본을 이기면 패자인 일본에 어떤 짓을 해도 좋다고 반의를 계속 부추기고 일본은 옆나라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도 옆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 테니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런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더 반일이 필요하다. 일본은 1억 2천만 명인데 빚이 1200조엔, 한국은 5천만 명인데 빚이 100조엔, 일본이 10배 이상 많다음. 근데 한국이 더 위기감이 높은 건 왜일까?